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째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네. 저희 둘째가 이제 7살이 돼서 이제 슬슬 이제 한글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네, 숫자도 적어도 1부터 10까지는 알아야 되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좀 준비할 것들을 좀 하나둘씩 해볼까? 라면서 이제 아이랑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댓글 통해서 이제 둘째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겸 둘째랑 어떤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담아볼게요. 우선 저는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둘 다 노출은 아기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국어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를 경험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언어에 막 뛰어남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문자 인식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하길래 인문학적인 성향이 있나?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로직을 대입하는 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지 문자 읽는 거,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다거나 파닉스를 빨리 깨우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한글이나 뭐 파닉스나를 좀 빨리 뗐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째는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강점이 달라요. 첫째 같은 경우는 좀 글을 빨리 읽었다 보니까 그림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 좀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게 둘째보다는 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꾸 글씨를 아니까 글씨 읽느라고 아무리 멋있는 그림책이더라도 이제 그림도 보지만 글씨를 더 읽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둘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주는 그런 디테일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더 뭐랄까 내용을 더 빨리 잘 외운달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책 가져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찝어오는. 그런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얘기해주면 그거를 찝어오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후에 아이에게 글자를 빨리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할 때마다만 좀 알려주고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나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소쿨 해서 그냥 알았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책 읽기를 더 장려하고 책이랑 많이 수다를 했죠. 근데 이제 7세가 되었고 친구들 중에 글자를 아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유치원 누구누구 친구가 되게 똑똑하다고, 그래서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글을 자꾸 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교재를 기반으로 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교재 가지고 그냥 우선 읽기, 그 문자를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대표하는 그 단어들을 익히기 위해서 교재를 활용하고, 쓰기는 아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쓰기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가 조금 손 힘이 좋아서 그런지 소근육이 조금 그래도 발달이 됐는지 곧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는 좀 더 게임 쪽으로, 그래서 한글과 관련된 그런 자석 있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붙여서 요즘에는 그 한글 자석 가지고 말 만들고 엄마가 뭔가를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놀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엄가다가 있는데 이렇게 한글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서 게임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냐면 저는 한글도 좀 파닉스 가르치는 것처럼 하거든요. 국어 한글을 제가 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모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가나다 있잖아요. 물론 아부터 시작을 해요. 아야 어여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게끔 이제 알려줬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역과 아가 합쳐지면 가가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역을 그 소리가 나고 아는 아. 그래서 그랑 아랑 합치면 가. 그랑 야랑 합치면 갸. 만약에 이제 기역 있는 자리에 디귿이 왔다. 그러면 디귿은 드 소리가 나니까 드와 아가 합치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파닉스 영어 배우는 것처럼 좀 노출을 했어요. 그래야 영어를 배울 때도 헷갈리지 않고 한글을 배울 때도 소리로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좀 진행을 했어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살짝 우노 같은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노가 이제 색깔이나 그 넘버가 동일하면 패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7장을 가져갔나? 그 가져간 거랑 한 장이 이렇게 놓여지죠.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한글 놀이를 하는 건데 저희는 보통 7장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7장을 가져가서 한 장을 놨는데 그 한 장이 예를 들어 만약에 며다 그러면 요게 미음이 오는 거나 여라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낼 수가 있어요. 무한으로. 왜냐면 이 카드가 굉장히 많아서 한 장씩 내려놓으면 게임 끝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어차피 한 바퀴를 도는 게 목표라서 만약에 며다 그러면 이거를 무, 여, 며라고 읽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려놓으면서 츠, 여, 처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치읓이나 여가 오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또 뎌가 있네요. 그러면 드, 여, 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낱말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갸, 또 야거나 디귿,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낼 때마다 말하게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캡처를 하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거니까 아이가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네네. 진짜 무슨 포커 치는 것처럼 그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거 한 판씩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알게 되고요. 나중에 영어 파닉스 할 때도 이제 그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음가를.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라고 해서 cat, bed 이런 식으로 배울 때 크, at, c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치는 그 개념을 한글을 먼저 알아두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동시에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기본 중에 기본은 독서겠죠? 예전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런 책을 읽는데요. 책을 읽을 때도 권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간 확보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랑 정말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책에 대한 대화, 아이의 일상에 대한 대화 아니면 그냥 수다가 될 수도 있고 단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한글을 짚어볼 수도 있고 아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책을 활용해서 학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에 활용하면서 아이랑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라고 하면 꼭 마치 막 앉아서 공부해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은연중에 가다가 너 이거 할래? 이러면 할 때도 있고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부엌 안에 원탁을 갖다 놨어요. 이건 첫째 때도 했던 방법인데 제가 요리하는 시간이 어쨌든 간에 1시간은 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같이 활동을 하지는 않는데 요리할 때는 그래도 좀 덜 시끄럽고 같이 봐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서 요리할 때 그냥 이 교재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하면 아이가 같이 따라와서 교재를 펴고 공부를 할 때도 있고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서 무난하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면 책장을 부엌에 아예 갖다 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꺼내서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학습 기본편이랑 이렇게 다지기 하고 있고요. 또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워크지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되게 좀 좋아서 받아쓰기 하라 그럴 때 어떤 단어 불러줘야 될지 물론 예시가 있긴 하지만 가끔 좀 다른 거 불러주고 싶을 때도 많아서 이거 활용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있는데 이거는 크레파스용이라고 해서 이게 또 단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활동하고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지도서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고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정말 언앤오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공비 저희 아이가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5학년 때였나? 우공비 가지고 한자라던가 좀 이렇게 시리즈를 쫙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할 때 저희 둘째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것도 같이 데리고 와서 그거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지문 읽어주면 아이가 거기 스티커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능률에서 나온 세토독이랑 길버스쿨에서 나온 독서 논술이 있는데요. 말은 되게 거창한데 막 교재라고 하니까 엄청 공부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유치원도 안 가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아침 먹고 이제 뭐하고 놀지? 조금 놀다 보면 또 다른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한 쪽씩 두 쪽씩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 해요.
예를 들어 뭐 기적의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그렇게 유창하게 잘 글을 쓰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소재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책도 물론 있지만 책이랑 그거 관련한 독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때때로 이런 독해 교재 가지고도 활용하면서 아이랑 대화 나눠요. 근데 아이가 글씨를 아직 다 정말 유창하게 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다 읽어줘야 되는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엄마가 아이랑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1대1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대로 엄마랑 있고 싶고 둘째는 둘째대로 엄마랑만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간 확보를 해서 첫째에게도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둘째에게도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런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만 또 하기엔 너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교재, 독서 이런 거 활용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국어 관련으로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시간이 허락할 때 수학이나 좀 다른 과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우선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랑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만들어낸 게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어요. 혹시 엄가다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 둘게요. 미자모 카페에 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하셔서 네네 만들어서 내 아이들이랑 활동하셔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딸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게 한글을 떼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